안녕하세요. 시테크 가족 여러분.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입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 금주 추천 EL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트북이 계속 녹화 버튼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인트로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추천 EL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원금 비보장, 예금자 비보 파생금융 상품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상품에 대해서 꼭 완벽히 공부하시고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슈앤슈가 추천하는 상품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직접 투자자가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몫임을 강조합니다. 2026년 봄학기 오프라인 특강이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특강 주제는요, 파생금융상품 투자하기입니다.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ELS 종류, 그리고 파생금융상품들의 차이점, 그리고 2024년도에 ELS로 큰 손실이 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내용들 또 알려드릴 거고요. ELS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정말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오시면 이번 강의의 목적은 슈앤슈가 추천하지 않아도 내가 실제적으로 직접 청약할 상품을 골라서 청약하는 거, 여기까지가 저의 목표고요. 사실 파생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되는 그런 문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알려드릴 수 없는 내용들,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참석자에 한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를 진행할 건데요. 또 이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으시니까요. 슈앤슈와 함께 ELS 오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ELS를 언제까지 추천할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문제가 되면 제가 추천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직 증권사 출신 슈앤슈가 알려주는 파생금융상품 이야기 오셔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일정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강의 신청일이 있어요.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슈테크 가족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주세요. 올해부터 투자 성향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사실 기존 투자 성향이 5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6단계로 변경이 됐고요. 실제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할 때는요. 이 투자 성향에다가 플러스 투자자 자금 성향까지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마다 새로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려고 하면 투자자금 성향까지 체크하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뜨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 이 ELS로 인해서 손실난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금융상품은 아무나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성향에 맞는 투자자들만 투자를 하라라는 게 금융당국의 목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슈앤슈의 추천 EL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ELS 첫 거래 이벤트가 있거든요. ELS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던 고객만 해당 이벤트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밑에 이벤트 신청하기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청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 진행하고 이벤트를 신청하면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면 이 이벤트 신청이 안 되거든요. 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부터 신청하고 그 다음에 ELS 청약을 해야 되는데 금액의 제한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이상 청약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추천 ELS, 키움 ELS 3,811회입니다. 청약 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고요. 숙려 기간은 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청약 의사 확인 기간은 29일이고요. 오후 1시에 마감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약했었던 거, 예, 경쟁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요즘 ELS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적금 금리는 워낙 낮고 이러다 보니까 ELS에 관심이 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었던 ELS 같은 경우에도 예, 경쟁률이 좀 있었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기초자산은 여전히 슈엔슈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S&P 500, 니케이 225, 유로스톡 50입니다. 쿠폰이 연 9.6이고요. 지난주와 다른 게 바로 낙인입니다. 이번에는 낙인이 45로 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는 낙인이 40이었고 이번에는 낙인이 45 상품입니다. 자, 조기 상한 조건은 85로 시작해서 75로 끝이 나고요. 최초 기준 가격 결정일은 1월 22일입니다. 키움증권 ELS 청약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투자자 정보 확인서, 혹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과거에 이제 작성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다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투자 자금 성향이 제가 새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ELS 청약하는데 모두 적합이 이렇게 3개 다 투자 성향 대비 적합, 자금 성향 대비 적합, 목표 시장 설계와 적합 이렇게 모두 3개가 적합이 나와야지만 ELS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라도 비적합이 나오면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적합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요. 제가 투자자 성향을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ELS를 앞으로 추천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블로그로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나의 성향에 정말 맞춰서 저는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 성향이 ELS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정말 예, 투자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꼭 예,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내가 청약하고 싶은 상품의 회차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 신청 누르고 이렇게 청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메리츠증권 EL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개형 ISA 계좌로 청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벤트가 더 좀 다채롭다라는 거 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시고 청약하시면 되는데요. 키움증권과 좀 다른 점은요. 청약을 하고 이벤트 신청하기 누르셔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증권 이어서 추천 ELS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리츠 슈퍼 ELS 제226회입니다. 청약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고요. 숙려 기간 27일부터 28일까지고요. 청약 의사 확인 기간이 키움보다 하루 더 길죠. 29일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 12시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12시가 지나면 아무리 쪼르셔도 이 확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청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기초자산은 키움증권과 동일하게 니케이 225, S&P 500, 유로스톡 50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이 기초자산들은 사실 금주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예, 뭐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는 살짝 다른 전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폰은 연 9.3이고요. 낙인은 40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키움증권과 낙인이 조금 다르죠. 예,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예, 조기 상한 조건은 키움과 좀 비슷합니다. 앞에 85로 시작해서 마지막 베리어는 75입니다. 최초 기준가격 결정일 1월 30일이고요. 모집 금액은 100억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조금 특이하게요. CMA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은 CMA가 아직 없어요. 예, 이거 알고 계셨는지. 네, 그래서 키움증권은 CMA 계좌 자체가 없으므로 예, CMA 계좌가 아닌 ISA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메리츠증권 ELS 청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금 성향 설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청약할 그 회차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가 나오면 숙려제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그 다음에 바로 청약하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LS 투자 시 주의사항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란 고난도 상품 투자 시에 상품 구조 및 투자 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하도록 이틀간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청약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의사를 확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청약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청약 의사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청약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내가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취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었던 현재 지금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목요일 날 청약의사 확정하라는 포스팅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청약하실 분들은 그때 꼭 확인하셔서 확정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ELS는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에서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LS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요. 쿠폰은 정해져 있어요. 쿠폰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초자산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쿠폰 이상의 수익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막혀 있고 손실은 100%까지 날 수 있으니까 하방은 뚫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LS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부분에 있습니다. ELS는 발행회사의 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라서 원금에서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투자자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 원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는 모집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모집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서 안분 배정이 됩니다. 지난주 추천했었던 키움증권 상품이 그랬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6년 봄학기 오프라인 특강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서 5월 따스한 봄에 슈앤슈의 즐거운 재테크 강의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강의 중간에는 마음 재테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음 재테크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제가 또 데워드릴 거니까요. 슈앤슈의 즐거운 재테크 강의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